자, 한국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좋아하시죠, 다들? 저는 뭐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 나이가 듣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다 보니까. 저속 노화를 네, 그래서 실천하고 계시군요.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줄이곤 있습니다. 하지만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라면 하나씩 네네.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안성탕면. 라면. 잠시만요. 저는 대답하기도 전에 지금 안성탕면. 안성탕면. 안성탕면 나왔습니다. 네, 안성탕면 정말 좋아합니다.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네. 우리 부장님은요? 저는 주로 식당 같은 데서 먹으니까 주는 대로. 주는 라면. 그래서 네. 주는 라면이라고 네. 하셨군요. 네. 그리고 혁수님은 한강라면이라고 외쳐봤습니다. 한강라면.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네. 저는 진라면을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진순 있고 진매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전 가시나요? 순이요. 아, 전 맵찔이기 진순으로 때문에 가시는구나. 예, 네, 예. 진순을 좋아합니다. 정말 맛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라면이 참 많습니다. 이 라면이 세계로도 널리 뻗어가고 있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요. 지구 곳곳으로 뻗어나가다 이제는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핫했던 삼양식품이 글로벌 흥행을 앞세워 주가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또 작년에 살 걸, 그때 살 걸 하는 주식이 늘었습니다. 근데 요 종목 곽 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안 늦었었는데 생각이 달라. 네, 생각이 달라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7만 원, 8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에 팔았거든요. 90만 원. 그때 샀어도 늦지 않았는데 그때 안 샀어요? 그때 안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괜찮습니다. 저처럼 10만 원에 판 사람도 있어요. 네. 부장님이라고 다 이렇게 이익을 그거- 많이 내시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전문가도 뼈도 못 치를 때가 많아요. 네. 근데 곽 네. 부장님 주변 분들이 많이 챙기셨다고 합니다. 네. 주변 분들도 같이 한 7만 원, 8만 원대 사셨다가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네, 일부는 팔았지만 아직도 갖고 있는. 제 생각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부장님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이 삼양식품의 대를 잇는 그 다음 주식을 또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네. 적어도 왕자주 정도나 왕자주 정도, 네, 황제주까지 왕자주 바라지도 않아요. 왕자주 정도라도 조금 근데 먹겠습니다. 그 왜 황제주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네. 황제주예요? 그러게요. 이 황제주라고 왜 나오냐 그러면 이제 한 종목당, 그러니까 한 주가당 이게 주당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황제주라 불려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월등히 앞서는 이제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비싸죠. 이게 한 주 살려면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몇 개 사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지난해에도 뭐 최고치를 넘어섰다, 또 했다 연신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별명이 불닭 반도체, 면비디아일 정도인데 혹시 작년 5월쯤 그러니까 한 1년 전쯤엔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1년 전쯤에 얼마였을까요? 1년 이제 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5월 달에 가격 변화가 큰데 처음 시작할 때는 5월 초에 30만 원, 네. 끝날 때는 50만 원.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설비 증설을 계속했어요. 네. 수출 기지인 밀양에 공장을 지었는데 작년에 지었던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물량이 쏟아졌던 때가 1분기였고 1분기 실적이 반영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게 5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밀양에 이 공장이 또 돌아갔어요. 이야. 네, 이 공장이 돌아가서 그게 1분기 실적으로 반영되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또 5월 달입니다. 아니 지금 3배가 넘게 올랐고 황제주가 됐는데 딱 1년이 걸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부장님? 자주 있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건 바닥에서부터는 10배가 훨씬 넘게 올랐으니까 어떤 그 테마성이나 이런 거 분위기를 타가지고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이 주식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꾸준히 상승했고. 아니 삼양식품 매출이 얼마길래 돈을 얼마나 벌길래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5,300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1,340억 정도가 났어요. 우와. 네, 이게 20%가 넘는 네. 영업이익이거든요. 보통 라면은 이렇게 많이 못 남겨요.
그렇죠. 예. 그렇죠. 워낙 단가가 낮은. 식당에서 요리를 해주면 많이 비싸게 받을 예, 수 예, 있지만 네. 우리가 재료를 살 때 엄청나게 비싸게 받으면 손이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해외로 팔리면서 이런 높은 마진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것이 삼양식품의 황제주 등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쨌든 이렇게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황제주가 된 거잖아요.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매출은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농심이 많을까요? 삼양이 많을까요? 농심이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농심이 훨씬 많아요. 농심의 경우는 매출이 약 9천억 가까이 돼요. 1분기에. 이야. 그러니까는 2배는 안 되지만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심이 4배 가까이 작아요. 3.5배 정도 네네. 작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주로 농심만 먹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익이 그만큼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익이 중요하군요. 예, 그렇죠. 네. 예, 앞서 삼양식품 1,300억을 냈다고 했는데 농심의 경우는 1분기에 560억, 절반 못하는 이익을 냈는데 이거는 역시나 라면은 마진에 한계가 있어 이런 생각 때문인데 그 생각을 뚫었던 게 불닭볶음면이었죠. 삼양이었군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왜 그거 없었겠어요? 아니 뭐 그거 불닭볶음면 하나 팔아서 되겠어?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공장을 계속 지어서 그거 하나만 만들고 있습니다. 집중했군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만드니까 단위당 단가가 떨어져서 마진이 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 그 삼양식품한테 제가 처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한 제품 가지고 공장을 짓느냐 말이 되느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0년간 고민한 결과가 만들어도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게- 계속 그 10년 동안 공급 부족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공급 부족을 해소하면서 그대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삼양식품은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불닭볶음면이잖아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판매량을 먼저 본다 그러면 네. 일단은 2024년도 한 해에 14억 8천만 개가 팔렸거든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해외에서 13억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88%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의 90%에 그렇죠. 육박하네요. 판매량으로 보면 그러면 네. 판매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매출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해외에서 80%. 그러니까 정말로 해외에서 이런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해외에서는요 가격 인상이 좀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뭐 라면가 올린다 그러면 또 난리가 압박, 납니다.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네. 해외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올릴 수는 있거든요. 이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 환율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높았거든요 환율.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일단 SNS에서 사실상 바이럴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챌린지처럼. 맞아요. 매운맛 먹기 챌린지.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막 도전하고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자지러지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좀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의 텍사스시에서 한 여성 소녀가 이 불닭볶음면을 선물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거 보셨죠? 이 영상 봤어요. 예, 봤습니다. 뭐 너무 감격스러운 그래서 우와. 도대체 뭔데 저 소녀가 저렇게 행복해했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삼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네. 그렇죠. 역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개를 선물로 다시 줬어요. 아, 그 그 소녀에게. 소녀한테요? 네, 그 소녀에게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 1000개 트럭에 실어갖고 몇 년치를. 몇 년치를 네. 또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삼양식품이 이렇게 잘 된 거는 한국 연예인들이 그 먹는 걸 보고 네. 더 폭발적인 증가를 한 거죠. 아, 예를 들어 BTS 멤버라든가 네. 그 아티스트들이 이걸 먹은 것을 블로그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동경하는 연예인들이 이걸 먹어.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런 흐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양식품은 연예 아티스트 분들한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K 컨텐츠에 힘입어서 같이 함께 그럼요. 그 네. 제품력이 받쳐주면서 네네. 단순히 삼양식품도 잘했지만 네. 삼양식품만의 영향이 아니라 한국적 영향이 같이 반영된 것이다. 근데 물론 뭐 농심이나 오뚜기에 비해서 지금 뭐 삼양의 특히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압도적이긴 하지만 사실 삼양식품만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라면 자체에 대한 궁금증 또 호기심 그리고 관심이 아주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양식품 주가가 오를 때 삼양식품만 오른 게 아니라 농심도 같이 올랐어요. 아, 그리고 네. 농심도 저력의 농심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자존심 굉장히 많이 구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양식품 따라가려고
새로운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제품이 신라면인데 그렇죠. 신라면이 그냥 신라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블랙이 나왔다, 툰바가 나왔다, 불닭볶음면을 자주 먹지는 못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물론 한국에서는 매니아들은 좀 자주 먹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네네. 이게 뭔데? 이러면서 한 번씩 먹어보는 거죠. 예. 더 신기한 거는 이 나라마다 고유의 그 뭐 선호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입맛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다 다를 텐데 우리나라 라면이 잘 맞는다는 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화 전략을 식품 회사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삼양도 그랬고 농심도 그랬고요. 그럼 맛이 다릅니까? 다르죠. 오,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라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1960년대인데요. 일본에서 들어온 거군요,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빨간 국물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빨간 국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먹어보고 나서 이거 우리 입맛에는 좀 고춧가루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쪽으로. 네. 이거 고춧가루 넣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때부터 빨개진 거군요. 그래서 빨개진 거죠. 그럼 생각보다 되게 최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각 나라마다 이 현자가 돼요. 음식이라는 건 항상. 아. 대표적인 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컵라면이 되게 유행이라서 예, 예. 컵라면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중국은 대용량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오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건강 되게 챙깁니다. 그래서 네. 비건으로 이제 나오기도 네네. 하고. 네. 러시아 춥잖아요. 네. 그렇죠. 러시아 분들은 너무 추워서 열량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거든요. 네. 마요네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분들은요 모든 음식에 마요네즈 다 들어가요. 어머. 다 들어갑니다. 그냥 뭘 넣든 마요네즈 넣어요. 그런데 네. 라면에 마요네즈를 드십니다. 라면에다가요? 아니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라면으로 또 나와요. 아 마요네즈 라면.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 회사가 이렇게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국 라면의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주식 고수 입장에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라면 주가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 정말 죄송하지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대중적 프로그램에 네. 이 이슈가 다뤄지는 건 경계해야 될 소식이에요. 지금 뭔가 위험한 단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물론 저는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살만한 사람은 다 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양식품이 실적으로 그걸 돌파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불닭 말고 뭐 다른 어떤 비슷한 걸로 또 히트를 친다.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잘 핀다면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0만 원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50만 원대도 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 충분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를 실적으로 돌파한 겁니다. 실적으로 돌파해서 황제주가 됐고. 예. 권혁중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성장 동력, 모멘텀이 이제 남아 있느냐 이걸 네.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농심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지화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심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군요. 보니,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농심에 이제는 모멘텀이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거에 대한 뭐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의 아류작들은 많은데 그럼 삼양식품에서 불닭볶음면 빼고는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네. 사실 뾰족하게 드러나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있으세요? 삼양라면 맛있긴 한데요. 네, 근데 야가죠. 네, 야가 맛있긴 다른 한데. 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예, 너무 세요. 이게 네. 제품이 회사를 삼켰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 모멘텀 찾기가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어떤 리스크도 고려해 볼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봅니다. 과연 작년에 살 걸이라는 말을 내년에도 꺼낼 만큼 우리나라 라면이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휘어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제 의상처럼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는 K라면의 선전. 여러분의 생각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